현지 시각 기준 7월 21일에 정식 오픈을 앞둔 테슬라 다이너가 그에 앞서 로스앤젤레스 응급 구조원과 해당 지역 테슬라 오너 중 일부를 대상으로 가오픈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공식 오픈 전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이벤트로 응급 구조원들의 가족들도 초대받았으며 테슬라 다이너의 여러 후기와 사진, 영상이 X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다이너의 광경은 테슬라 애호가들에겐 마치 천국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테슬라 다이너는 1950년대 레트로 스타일을 바탕으로 네온 라이트와 현대적인 요소가 어우러진 시설로 밝고 쾌적한 내부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해당 이벤트를 알리는 사진을 업로드하였고, 물론 테슬라 다이너가 레스토랑이긴 하지만 80개의 테슬라 슈퍼차저가 있는 충전 시설이므로 해당 이벤트 사진은 테슬라 슈퍼차저의 공식 계정인 테슬라 차징이 업로드하였습니다. 이미지에는 롤러 스케이트를 착용한 서버가 보이는데, 이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유행했던 드라이브인 다이너 문화가 확산되던 시기의 모습을 재현한 것입니다. 차 안에서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고 음식을 주문하면 저 직원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유저 테슬라 클럽 남부 캘리포니아는 지역 오너로서 초청을 받은 듯 보이며, 그가 올린 영상은 테슬라 다이너에서의 즐거운 경험이 알차게 담겨 있습니다. 우선 다이너 건물 바깥에 테슬라 모델 S로 제작된 순찰차 사이버캡,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옵티머스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이 눈에 띄는데, 매일 드론 시점에서만 봐서 웅장함을 몰랐는데 지상 시점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스크린이 크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스크린이 양쪽에 2개 있어서 어느 쪽에 주차를 해도 스크린을 볼 수 있도록 한 구조입니다. 영화관에서 나오는 소리는 테슬라 차량 내부 스피커와 동기화가 가능하며, 그 덕분에 차 안에서 편안히 시청할 수 있어 충전 중 지루함을 달래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영상의 백미인 팝콘을 담아주는 옵티머스입니다. 며칠 전 포착된 다이너 사진에서 내부에 옵티머스가 있는 것이 보였었는데, 역시나 옵티머스는 테슬라 다이너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체험자는 옵티머스에게 "옵티머스,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고, 옵티머스는 "저는 할리우드 테슬라 다이너 카운터에서 팝콘을 서빙하고 여러분이 질문하는데 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체험자는 "멋지네, 고마워" 라고 답했고, 옵티머스는 V자로 화답하였습니다. 테슬라 다이너는 당연히 음식도 중요합니다. 테슬라 다이너에서 제공하는 메뉴는 핫도그, 햄버거, 구운 참치 샌드위치와 일반 아침 식사용 샌드위치, 감자튀김, 치킨 윙, 밀크쉐이크, 아이스크림, 쿠키 등입니다. 테슬라 클럽 남부 캘리포니아가 올린 영상에 보면 와플 사이에 치킨 패티와 베이컨이 들어간 엄청난 고칼로리 음식도 보입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음식이 사이버트럭 모양의 종이 패키지에 담겨져서 나온다는 것인데, 이 종이 패키지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한 옵티머스가 서빙해주는 팝콘 또한 옵티머스가 퍼져서가 아니라 맛 자체도 훌륭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식에 관하여서도 만족스러운 평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테슬라 다이너 굿즈샵에서 판매 중인 블랙 옵티머스 피규어입니다. 다이너에서만 판매하는 특전 제품인 듯하고, 블랙과 화이트로 조화로운 기본 옵티머스와 달리 완전히 올 블랙의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가슴팍엔 다이너 건물을 심플하게 변형한 일러스트가 새겨져 있습니다. 실제 옵티머스가 이렇게 올 블랙으로 제작된다면 엄청난 포스를 자랑할 것 같습니다. 해당 장소에는 테슬라 디자인 수석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도 있었습니다. 그는 테슬라 다이너 충전 구역에서 아들과 함께 폰으로 무언가를 체크하고 있었고, 이어 본인의 X 계정에 응급구조대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테슬라 다이너와 슈퍼차저가 곧 오픈합니다 라는 방문 인증글을 업로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이버트럭의 수석 엔지니어인 웨스 모릴 또한 테슬라 다이너의 가 오픈 소식을 인용하며, 지난주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음식이 맛있었고 특히 버거 박스가 멋졌습니다. 사이버트럭의 전시도 있었는데 탄도 테스트에서 사용했던 최초의 패널이 전시되어 있었고, 거기에 제가 직접 쓴 메모도 남아있더군요. 그리고 탑 데크에서 할리우드 사인도 볼 수 있습니다 라며 방문 후기를 남겼습니다. 테슬라 다이너는 현지 시각 기준 오늘 월요일 공식 오픈하며 24시간 연중 무휴 영업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엄청난 후기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팝콘을 주는 옵티머스의 영상을 인용하며 몇 년 안으로 평범한 광경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알렉스는 한 차트와 함께 웨이모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에 제가 본 모든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그래프는 더욱 나빠 보입니다. 웨이모가 차량 수를 늘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사실입니다. 웨이모는 2024년 1월 약 700대에서 2024년 12월까지 운영 도시인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오스틴에서 약 1,500대로 차량을 늘렸습니다. 이는 2024년 웨이모 차량이 도로에서 114% 증가한 것에 해당하지만 사고는 2024년 1월 20건 미만에서 12월 거의 80건으로 400%나 증가했습니다. 즉 웨이모의 기술은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라는 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가 첨부한 이미지에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가파른 기울기로 늘어나는 웨이모의 사고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렉스는 이어서 자율주행차가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전체 사고율이 매우 낮아야 합니다. 인간 운전자보다 훨씬 낮아야 하죠. 그런데 웨이모는 분명히 그렇지 않네요. 이는 평균 미국 인간 운전자보다 훨씬 나쁜 수치고 2025년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웨이모는 인간 운전자와 동등하려면 사고율이 2.5%여야 하지만 2024년 12월에는 62%로 절반 이상의 차량이 사고를 겪은 셈입니다. 명확히 하자면 웨이모의 사고 통계가 악화되고 있는 게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당국이 자율주행 기술 전체를 의심하게 될 테고 그건 올바른 접근이 아니니까요. 라며 웨이모의 현재 역량을 강력히 우려하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7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간의 공개적 갈등이 고조된 후 트럼프 행정부가 스페이스X의 정부 계약 해제를 검토했으나 대부분의 계약이 미국 우주 야망에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도는 스페이스X가 나사와 다른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체결한 20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이 종료될 시 국가 우주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피해가 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트럼프에게 머스크는 미워하기엔 너무나 필수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갈등의 맥락을 자세히 설명하면 이는 두 차례 주요 사건으로 나뉩니다. 먼저 2025년 6월 초에 시작된 첫 번째 갈등은 머스크가 X에서 트럼프의 세금 및 지출 법안을 미국 경제를 망칠 것이라고 비판하며 킬빌의 이미지를 올리는 등 강력하게 대립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인과관계를 따지면 그 법안 자체에 최초 원인이 있을 거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난 갈등만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누구도 원치 않는 제품을 만들며 보조금을 먹는 하마라는 식으로 표현하며 조롱하였고 머스크는 이에 격분해 제3당 창당 트럼프는 3년 뒤 자리에서 내려오지만 나는 40년 넘게 정상에 집권한다.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앱스타인 리스트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그곳에 트럼프가 있기 때문이다 라며 폭주하였고 이어서 트럼프의 말대로 스페이스X의 드래곤 우주선을 바로 해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가 얼마 뒤 취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 두 번째 갈등이 또다시 재점화되었고 머스크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신당인 미국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정부 효율 부서가 머스크의 기업을 들여다볼 것이며 그가 만든 괴물이 그를 집어삼킬 것이다 라며 맞대응했습니다. 다만 두 번째 갈등에서는 머스크는 첫 번째 갈등과 달리 폭주하지는 않고 감정을 꽤나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 트럼프 측근들은 실제로 국방부와 나사 등의 스페이스X의 약 220억 달러 규모 계약, 즉 펠컨 로켓, 크루 드래곤 우주선, 스타링크 위성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대체 업체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지시했으나 정부 관계자들은 대부분 계약이 미국 미사일 방어, 우주 임무, 군사 통신의 핵심적이라 취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이 이번 보도의 핵심입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소요 메리츠는 해당 기사를 인용하며 머스크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한 일일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대체 불가능하며 국가 안보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은 현재 러시아의 로켓을 빌려다 쓰지 않는 한 미국이 우주인을 국제정거장에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라며 트럼프가 머스크를 거세할 수 없는 이유, 즉 스페이스X는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